안녕하세요. 장기 투자 주린이 바다거북입니다. 오늘은 메리츠 증권에서 제공해준 유가 100달러 시대 투자 전략이라는 리포트를 공부해보면서 앞으로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유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데 있다고 합니다. 이를 지난 러우 전쟁과 비교해 보자면 당시의 에너지 충격과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2022년의 러우 전쟁에서는 원유의 공급 자체가 완전히 끊겼다기보다는 공급 가격과 수출 경로의 변화가 문제였다고 보고 있고, 이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물리적인 공급 단절과 저장 한계라는 보다 복합적이고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단절과 저장 한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면, 첫 번째 가둬진 예비 생산 능력의 문제인데요. 2022년 당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산유국들이 보유한 예비 생산 능력이 필요에 따라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중동 지역의 원유 생산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산된 원유가 이동해야 할 수출 경로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가 더 겹쳐지는데, 아래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중동 산유국들의 저장 용량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원유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고가 가득 차게 되고, 저장 시설이 충분치 않은 중국 산유국들은 유전을 물리적으로 폐쇄하는 강제 생산 중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두 번째 내용인 우회 경로의 물리적 한계까지 더해지면서 구조적으로 더 복합적이고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전쟁이 장기화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더 길어진다면 고유가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국채 금리 상승 및 환율 변동,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될 우려가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단순 에너지 가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는 농업 생산 비용의 상승과 식량 인플레이션이라는 2차 충격까지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는 단순한 유가 상승 이슈를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과 인플레이션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정학적 에너지 리스크라는 점에서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볼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러한 위기를 단순히 리스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시점이라고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가속화, 두 번째로는 안전자산의 다각화 흐름, 세 번째로는 공급망 탄력성을 갖춘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 안보와 국방력에 대한 재평가와 같은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까지 향후 글로벌 산업 구조와 투자 지형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이번 리포트를 통해 정유, LNG, 원전, AI와 같은 섹터들이 이번 에너지 및 지정학적 리스크 환경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 저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의견들에 동의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투자 섹터를 말씀드리면 안전자산의 다각화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방산, 반도체, 그린란드 우주산업 등 추가적인 기회 영역도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을 다 공부할 순 없지만 기회의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 현재 꾸준히 공부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비트코인 관련 자산 투자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와 관련 자산으로는 비트코인 기반의 마라 홀딩스에 투자하고 있고, 최근 동사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다방면의 가치를 창출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트가 기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따른 상승분은 마라 홀딩스로 함께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섹터 중에서는 이미 반도체는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린란드 관련 주식으로는 조선주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미 한 차례 크게 주목받았던 주식이라 현재는 이 또한 많이 상승돼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관심 종목에서 제외되면서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우주산업 등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상태라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큰 방향성을 따라가면서 공부하고 소액으로 투자를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저의 주력 종목이 마라 홀딩스가 만약에 올해든 내년이든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면 그 시점에 따라서 관심 있는 섹터들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주식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지만 올해 다시 한번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정말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